현역가왕 탑10 결정되었다. 1위 전유진, 2위 김다현, 3위 박혜신. 바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방송 프로그램의 이 기사 내용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드디어 탑10이 결정돼서 이제 결승 진출이 확정이 되어 있죠. 이 다들 요번에 맡게 된 이 신곡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완벽하다, 어떤 분들은 불합리하다, 어떤 분들은 이 가수들의 노래는 매우 어려웠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예로 몇 명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노래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받는 가수들 중에서 전유진, 류원정, 자, 이런 가수들이 지금 손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좀 곡 자체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난이도보다는 뭔가 좀 맞지 않다, 가수와. 그 부분은 김다현 양의 노래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이 류원정, 전유진, 이 두 사람은 노래를 굉장히 잘 소화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한 명은 1위로 합격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 지금까지도 제 영상들의 이 수백 개의 댓글들 중에 관련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밑에 있는 이 김다현 양,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악플들이 달린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김다현 양이 아니라 뭐 김양, 린,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곤욕을 치를 뻔했다,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마스터 심사위원단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다현 양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요런 선곡, 신곡에 대한 이야기, 형평성이 어긋난다,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곡을 정말 잘 소화한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이 신곡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스밍 음원 점수로 이어져서 결승전 때 합산이 됩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이 신곡은 이미 발매가 됐고 현재 스트리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곡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보단 이제는 집중적인 스밍 팬 활동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죠. 현역가왕 탑7 전국 콘서트가 개최가 된다. 자, 전국 투어 콘서트도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을 제가 하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단 기사를 좀 살펴보면 현역가왕이 전국 투어 콘서트로 시청자들을 직접 찾아간다. 31일 MBN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4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공연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의 경우는요,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안양, 창원, 광주, 부산, 전주, 인천, 대구, 울산, 그야말로 전국 투어 콘서트가 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번 현역가왕 최종 결승 우승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되면 콘서트의 수익은 당연하고요, 이 현역 가수들이 콘서트가 끝나고 한일전도 끝나고 갈라쇼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개인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요번 신곡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단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요거 행사장에서 인기 높겠다, 음원 수익 굉장히 높겠다, 자, 이런 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떻죠? 사실 굉장한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역가왕 결승전 탑7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회 열띤 경쟁을 펼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참가자 중 탑7이 무대에 올라 남녀노소 불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생 라이브 콘서트 무대로 관객들을 만날 계획이다. 중요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최정상급 실력을 갖춘 탑7과 관객들이 만난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사실 기존에 나와 있었던 스포일러 중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지우고 결승 무대 1라운드, 2라운드 녹화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2라운드 같은 경우는 관객 점수를 미포함해서 차후 적용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순위를 보면은 반전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탑7이 아니라 탑8. 한 명의 추가 합격자가 있다라는 스포일러가 굉장히 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기사에는 뭐라 돼 있죠? 탑7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스포일러가 가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까지 나왔던 스포일러들 중에서 대부분은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일러도 가짜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구심이 드는 건 확실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추가 합격자를 세워놓고 8명 중에서 반전 최종 1명의 탈락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것도 뭘 지금 제작진에서 노리고 있는 걸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유진, 김다현, 박혜신, 마이진, 린, 강혜연, 별사랑, 윤수연, 그리고 김양. 자, 요런 가수들이 지금 다 탑10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윤수연 씨, 김양, 자, 마리아 요 3명이 굉장히 탈락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외국인이라는 이 좀 하나의 단점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움이 있죠. 김양과 윤수연 씨는 계속하여 뭐 사실 구설수에 오르내릴 만큼 이해되지 않는 합격자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탑10에서 결국 이 3명의 참가자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3명만이 아니라 나머지 참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유진, 김다현, 린, 마이진, 박혜신, 또 누가 있습니까? 강혜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거기에 이 참가자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별사랑. 자, 7명 중에서 여기 있는 탈락 후보로 점쳐지는 3명 중에 1명이 뒤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선곡 논란에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현역 가왕인데 정말 만에 하나 요 3명이 지금 유력한 탈락 후보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뒤바뀐다. 마리아가 뒤바뀐다라면 아마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외국인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도 강력한 탑5 안에 들어갈 만한 대국민 투표 순위와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양, 윤수연 이 두 사람은 사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합격자들 중에 1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 말도 안 되게 이 두 사람 중에 1명이 여기 있는 7명 중에 1명과 뒤바뀌게 된다.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보세요. 제작진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회 연장. 자, 이거 1회 연장 왜 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추가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또 한 번의 탈락 위기, 반전 결과 이런 드라마를 써야 하기 때문에 1회 연장을 부득이하게 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기존 스포일러에 나와 있었던 탑10 중에 8명이 합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최종 탈락자 1명이 발생하는데 이게 만약
김양, 윤수현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이 중에서 한 명이 탈락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별사랑 씨와 박혜신 씨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의외로 탈락할 만한 순위, 스포일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2라운드까지 녹화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유력한 반전 탈락자들 중에 2명이 바로 박혜신, 별사랑. 이 2명이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청률 확보를 위한 반전을 없애려면 제가 볼 때는 앞에 말씀드려 왔었던 실시간 문자 투표, 특히나 스밍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지우고 나서 결국 결승전을 판가름 짓는 건 실시간 투표, 대국민 투표, 그리고 음원 점수입니다. 이 3가지가 제가 볼 때는 모든 판도를 뒤바꿀 수가 있다. 이때까지 제작진과 심사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었던 점수가 드디어 국민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거죠. 국민들의 픽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곡, 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은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국민 투표와 더불어서 결과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음원 점수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현역가왕 메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사실 탈락자들을 제외하고 합격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유진 양의 달맞이꽃, 이건 사실 네이버 TV에 올라와 있는 조회수 기준입니다. 3만 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 씨의 신곡 8,400뷰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린 2만 뷰죠. 마이진 1.2만입니다. 별사랑 5,200이고요. 박혜신 8,300입니다. 그리고 김다현 2.1만.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거 합산을 해보면 김양도 8,500이에요. 합산을 해보면 2만 뷰, 3만 뷰에 육박한 전유진, 린, 김다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3명의 가수 3파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곡 음원 순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전유진 양, 김다현 양, 린. 요렇게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실제로 멜론 스밍 결과가 또 합산이 되고 유튜브 조회수까지 합산을 한다면 이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 음원 점수와 대국민 투표, 그리고 실시간 생방송 투표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반전이 벌어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제가 당초 스포일러들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가수의 3파전은 굉장히 팩트가 아닌가. 그 와중에 이 김다현 양 그리고 전유진 양의 근황 소식이 전달이 됐죠. 지금 보면은 이 근황 소식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김양 같은 경우 방출 후보 투표가 살렸다. 현역가왕 대반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과연 결승전에서도 생기지 말아야 하는 황당한 충격 반전이 있지 않을까, 있어서는 안 되는 반전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국민, 스밍, 이 점수는 반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인기도와 많은 팬덤들의 팬 활동을 통해서 합산되는 정확한 데이터 결과이기 때문이죠.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김다현 양이요. 장애인들의 야구를 향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말 이쁜 마음의 기부가 최근 벌어졌습니다. ET 야구단 홍보대사 기부천사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가수 김다현이 전국 유일한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에 대한 응원과 함께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했다라고 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김다현 양의 이런 기부 활동, 사실 많은 팬분들은 알고 있는 상태지만 김다현, 전유진 이 두 친구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원픽 가수가 아님에도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지금 현역가왕에 출연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나아가서는 전유진 양 역시 달맞이꽃 홍보를 위해서 팬들과의 소통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31일 날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달맞이꽃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 씨의 노래 같은 경우 의외로 많은 대중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3파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유진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는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이 유튜브 조회수 면에서는 전유진 김다현 양이 압도적이고 린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가지 부문에서도 사실 3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전유진 양이 앞서고 있는 게 팩트고 그 다음에 김다현 양, 그 다음에 린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이 대국민 투표에서 빨리 순위를 회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순위권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김다현 양 역시 이 순위 투표에서 앞서지 않으면 글쎄요. 이 전유진 양에게 있어서 대국민 투표와 실시간 투표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수 린 씨 같은 경우는 그 김다현 양보다도 대국민 투표 순위가 낮은 상태이며 음원 스밍 점수와 조회수 등을 따져봤을 때 3파전이긴 하지만 이 두 가수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팩트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떻죠? 사실 1라운드, 2라운드 때 펼쳐진 심사단의 점수가 얼마나 가수 린 씨에게 또 많이 호평과 함께 쏟아졌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저는 상이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건 이 많은 10명의 가수들을 응원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역가왕 전 채널 시청률 1위 달성, 결승전 가는 탑10이 탄생했다. 자, 이 기사 아마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역가왕이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차지했대요. 자,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현역가왕 편 시청률 하락을 예상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전체 시청률 1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30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10회분이 최고 시청률 16.1%, 전국 시청률 14.9%를 달성하여서 엄청나게 성적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불위행의 행보를 이어갔다. 진짜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가왕 시청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하락했습니다. 대이변이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던 이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방송 이후 처음으로 그것도 준결승 결과 발표 날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 엄청난 비판들이요. 각종 커뮤니티와 지금 보세요. 오픈톡방이죠. 이 현역가왕 오픈톡방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별의별 비판과 비난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번 탑10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태이고요. 심지어 김다현 양에 대한 악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왜인지 제가 이유를 좀 하나씩 짚어드려 볼 텐데 지금 보면 전회차 시청률이 15.2%였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 14.9%, 약 몇 퍼센트입니까?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사실 0.3% 상승했다고 해도 이거는 좋은 성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실 1%대에 달하는 시청률이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락했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현역가왕의 탑10으로 선정된 가수들에 대한 불만 세도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불만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좀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린. 자, 이 린 가수에 대한 고득점과 호평 일색에 대하여 많은 시청자분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류원정이라는 가수의 황당한 탈락 때문인 거죠. 사실 이 류원정 씨 같은 경우 뭐 대국민 투표로만 가수를 뽑는다라는 건 존재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투표가 높게 나오고 차후 있을 스밍 점수,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가 높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수들을 원하는 국민들의 진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류원정 씨는 국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대국민 투표에서 2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심사위원단에 의한 탈락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초 상위권에 랭크됐었던 이 류원정 씨가 탈락을 하고 뭔가 이해가 되는, 이 사람이라면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가수가 탑10에 올라갔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김양, 윤수연. 도대체 이 두 가수가 국민투표건, 유튜브 조회수건, 그 어디에서도 국민들의 픽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현장에 있었던 마스터와 관객 심사단에 의해서만 선정이 됐다라는 것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분개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수 린 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잦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고득점을 받고 진출을 했죠. 그런데 류원정 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인정하고 있었던 실력파 가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황당하게도 냅다 탈락이 되고 말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반응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김양, 윤수연,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땠죠? 연예인 판정단의 총 420점과 국민 판정단의 총 430점. 이 두 가지만으로 물론 작곡가들의 60점 점수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결국 이러한 점수들로 인해서 결과 발표가 나왔으니 이거 사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 무대에서는요, 이 전유진 양의 엄청난 파워풀한 무대를 통해서 사실 압도적인 1위라는 대성적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적도 성적이지만 전유진 양 응원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김다현 양을 응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은 뭐죠? 탈락할 만한 실력자들이 어떻게 기사회생을 했느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마지막 최종 점수표를 보면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좀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최종 점수표였단 말이죠. 자, 이 점수표를 보면 정말 윤수연 씨가 그 정도의 성적을 기록할 만하냐? 아무리 봐도요, 이 대국민 투표 점수에서는요, 굉장히 저조한 모습, 50점밖에 안 됩니다. 김양은 심지어 20점이에요, 20점. 1위와 2위를 차지한 전유진, 김다현,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박혜신, 4위를 차지한 마이진. 이들과의 점수를 살펴보면 사실 강혜연, 마이진, 박혜신, 전유진, 김다현, 마리아, 류원정, 이런 사람들의 국민투표 점수 대비 거의 추가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윤수연 씨와 김양의 이 국민투표 점수 50점, 20점입니다.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사람들이 탈락했어요. 심지어 윤수연 씨는 현장에 있었던 심사단의 점수 덕분에 국민투표 점수가 무려 2배 이상 벌어지는 2.2배 정도 벌어진 마리아 씨보다 앞선 순위인
8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지금 점수 조작 논란에 대한 이 비판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 차후에 있을, 당장 다음 주죠. 지금 이 결승 무대에서도 이런 불안 요소가 계속하여 어떻습니까? 이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쯤 되고 보니 저나 다른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이 조작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굉장히 치솟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김양 같은 가수는요,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연륜, 감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인 가수들이 진선미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10대 우승 후보인 전유진, 김다연, 이 두 친구들 동요 수준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세요. 그런데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막말로 이 성인 가수들이 성공하려면요, 이 친구들이 동요를 불러서 귀여움 덕분에, 눈물을 흘려서 안쓰러움 덕분에건 뭐건 실력적인 면에서 압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압도한다라는 기준이, 여러분 미술관에 가시면요, 이 사실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연예인들은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정말 노래를 못 불러도 대중들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스타입니다. 그게 바로 스타성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전문가들의 의견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골을 잘 넣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성적이 좋지 않아도 많은 스포츠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탄생하곤 합니다. 하물며 그만큼 대중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이 스타의 길인데, 이 김양이라는 가수는 사실 혹평도 받았죠. 거기에 국민들의 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수연 씨와 더불어서 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 이번 결승전에서는 또 어떠한 불합리함이 터져나올 수 있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심지어 앞에 말씀드렸던 린이라는 가수는 어떻죠?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기사회생 개념도 아닙니다. 이 가수 린 씨는요, 절대적으로 심사위원단들의 원픽을 받고 있어요. 혹평도 한 번 받았지만 그거 혹평이라고 할 만합니까? 전유진, 김다연이라는 이 두 우승 후보가 받았었던 평에 비해서는 굉장히 혹평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류원정이라는 가수, 탈락할 만한 요소가 점수로 봐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심사단의 결정으로 인해서 황당하게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 누구를 올려보내고 누구를 탈락 위기에 놓고 누구를 다시 탈락시켰을 때 시청률이 상승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번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미스트롯 3를 잡기 위한 엄청난 무리한 행보와 걸음이 결국 이들의 발목을 잡고 만 격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바로 이번 사실 깜짝 놀란 무대를 선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김다현 양의 칭찬고래 선곡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사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김다현 양의 팬분들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이때까지 종합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다현 양 이때까지 보여줬던 무대와 전혀 다르게 칭찬고래라는 노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점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점이 있느냐, 지금 잘 보면 이번 가수들이 노래를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말이죠,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과연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선택에 대한 자유가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어떻죠?
작곡가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선곡이 됐습니다. 이번 신곡 자체가 사실 가수와 작곡가의 음원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더 높습니까? 작곡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음원 수익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작곡가 입장에서 내 노래를 누가 불렀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줘서 음원 수익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실 작곡가가 가수를 선택했다라는 이 흐름이 더 현실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 나와요.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김다현 양 같은 경우 동요 느낌의 노래를 부른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트롯과의 장르에서 이게 맞을 수 있냐. 의문점이 많이 제기된다. 다른 가수들은 정통 트롯에 가까운 노래들을 불렀는데 사실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동요 느낌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당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뭐 발라드 형태의 트롯, 댄스 형태의 트롯, 정통 트롯, 국악 트롯, 제가 볼 땐 모든 장르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트롯 노래들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조정민 씨는 탈락했지만 탱고 형태의 트롯 노래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김다현 양의 이 댄스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이 트롯 장르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건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까지 김다현 양이 나이가 어려서 연륜이 부족하다. 나이에 맞는 노래를 해라. 그렇게 비판을 하던 분들이 이건 뭐 심사단만이 아니라 이 김다현 양을 비판하는 분들의 공통적 의견이었죠. 애늙은이 같다. 막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이에 맞는 노래를 부르니까 이걸 또 비판합니다. 김다현 양이 이러한 말을 했죠. 도대체 난 어떤 노래를 해야 하나. 이런 엄청난 고민을 10대 소녀가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내가 응원하고 있는 가수가 탈락하고 나는 김다현 전유진 잘 모르겠는데 난 이 두 친구 잘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이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주관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다현 양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이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애늙은이 같은 노래를 부른다라고 비판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나이에 맞는 노래를 부르니까는 또 동요 부르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당하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현역가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 차후에 있을 실시간 투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음원 스밍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팬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지금 엄청난 비판들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현역 가수만이 아니라 아마추어 무명 가수도 다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설사 무명으로 시작해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인기를 끄는 특정 참가자들이 어떻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팬덤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가수들은 그런 팬덤에 의한 많은 선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존 팬덤이건 새롭게 생겨난 신규 팬덤이건 이 팬덤을 누가 빨리 만드느냐가 이런 프로그램의 저는 공통적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이 불만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좀 억지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외에 뭐 박혜신 씨가 더 주목받아야 한다. 강혜연 씨는 왜 순위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냐. 심지어 박혜신 씨와 더불어 많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수들이 좀 더 빛을 발해야 한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팬덤을 형성하지 못하는 스타는요. 사실 그 의미가 좀 거의 적다고 할 수밖에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팩트고 현실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 작금의 현역 가왕의 사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